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오늘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 저희가 한 큐에 정리하고 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해놓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올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두 분의 탑픽주들이 다 수익이 나고 있어서 짧게 리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혜림 대표님의 지난주 탑픽주가 알테오젠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50만 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시고 나서 알테오젠이 꾸준하게 우상향 랠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50만 원까지 이제 딱 한 3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가능할까요? 네, 3만 원밖에 남지 않아서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오늘 반도체 조짐이 좀 심상치 않아서 만약에 반도체가 간다면 제약바이오가 조금 쉬어갈 수도 있는데 저는 알테오젠은 지금 자리에서 매도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로 50만 원까지 홀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혹시 조금 더 빠진다면 여러분들이 수량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보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50만 원 선까지는 일단 계속해서 보유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50만 원 터치하면 저희가 리뷰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이재규 본부장님의 탑픽주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로봇주들 추가 상승세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클로봇을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거든요. 클로봇은 또 현대차 그룹의 모멘텀도 안고 있습니다. 오늘도 로봇주들 시세 되게 좋은데 클로봇 더 보유할까요? 네, 클로봇 같은 경우는 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현대차와 관련돼서 변동성이 나온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약하긴 했어요. 근데 이 클로봇이라는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로봇 쪽에서는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물류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류 쪽에 대한 사업도 지금 클로봇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조금씩 차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클로봇 같은 경우는 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 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기업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섹터별로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반도체 섹터가 훈풍을 불고 있는데 오늘 또다시 호재 소식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브로드컴의 실적이 발표됐는데 저희가 어제 이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이번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는 꼭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오늘 AI 반도체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5%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단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브로드컴은 엔비디아랑 하고 있는 사업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이 있을지도 좀 말씀해 주실게요. 일단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제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를 따라잡는다라고 하면서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AI 반도체 관련주들은 대장인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렇게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나온 브로드컴도 같이 가져가시는 거 좋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뭔가 버블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금리 인하를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도 더욱더 저는 내년까지 상승 동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뭔가 시장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조정이 왔을 때 특히 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선점을 하셔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소부장을 어떤 거를 봐야 되냐라고 또 이제 질문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우리가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좋았죠. SK 하이닉스가 조금 조정이었고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소부장 종목들도 삼성전자양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또 외사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는 삼성전자보다는 다시 한번 SK 하이닉스의 비중을 좀 늘려가라. 또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지금 고공행진했던 삼성전자양 소부장들이 조금 조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고 지금 다시 한번 HBM 관련주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세 가지 종목을 추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흐름 좋은 종목이 첫 번째가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이 종목도
아직도 증권사의 커버리지가 많지 않았는데 우리가 7월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4용 이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사들 대비 이 확연한 우위를 돋보이면서 우리가 이제 올해 대비 2배 이상의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면서 이미 이제 이런 미리 기대감이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지금 주가 상승 많이 하기도 해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뭐 외국인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도 조금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을 감지하고 있어서 유니스테스트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테크윙을 오랜만에 보고 싶은데 테크윙도 1분기 실적이 부진했어서 굉장히 연일 하락을 하다가 요즘 이제 조금 고개를 돌리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의 이런 불량률의 특성상 이런 전수검사 장비 수요는 당연히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 테크윙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과의 이런 퀄리피케이션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기관도 연일 매수를 하면서 상승 흐름 기조로 지금 변환을 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앞서 얘기한 두 가지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랜만에 PSK 홀딩스를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용인의 이런 클러스터 쪽의 반도체 장비 수주가 3분기부터 나오기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소재, 뭐 장비 이런 업사이클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소부장들이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지금 후공정단 종목들이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이 장비 발주들이 슬슬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주가 상승도 이제 실적 기반으로 당연히 따라올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에서 모아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국내 반도체 소부장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특징주로는 유니테스트와 테크윙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PSK 홀딩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장 초반부터 CXL 테마가 정말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AI 시대에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CXL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오전에 상승분을 대부분 다 반납한 채 뭐 관련 종목들 QRT 여러 QRT 엑시콘 다 두 자릿수 대 급등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아직 CXL은 양산에 성공하지 못하고 기술 개발 단계에 있잖아요. 좀 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항상 CXL 테마주들은 반짝 상승하고 또 윗꼬리 달리고 좀 횡보하고 또 반짝 상승하고 이랬거든요. 이번에는 좀 시세 연속성이 있을지 짚어주세요. 네, 일단 뭐 시장에서 지금 자금이 오랜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 시세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CXL 같은 경우도 버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었던 기존 버전 같은 경우는 양산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고 이제 2026년도에 3.1 버전이 양산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이제 오늘 오랜만에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 변동성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에 대한 그런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한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오늘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 CXL과 관련돼서 뭐 HBM 관련주들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아질 수 있고 이 AI라는 트렌드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죠. 제가 오늘 탑픽으로 준비한 기업도 이 CXL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뭐 방송 말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잠깐 제가 아까 브로드컴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굉장히 특징적인 게 브로드컴과 관련돼서 반도체 소부장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만 통신 장비 쪽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반기 때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가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뭐 KMW라든지 HFR이라든지 그리고 RFHIC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나오는 것을 보면 여기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부품 쪽에 대한 매출도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그동안 부각되지 못했던 쪽으로 자금이 좀 넘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CXL 같은 경우도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좀 추려보시면 생각보다 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 CXL과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이나 종목들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XL에도 참 다양한 표준이 있습니다. 지금 뭐 3.0, 3.2를 넘어서 4.0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또 계속해서 CXL 테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관련 종목 오늘 탑픽주로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어떤 종목이 또 추가 상승세가 기대되는지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로봇주로도 여전히 연속성 있는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쿠팡이 자동화 로봇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는 소식에 오늘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들이 특히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윤혜린 대표님, 로봇주가 요즘 순환매가 정말 빨라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접근 가능한 종목이 있는지 앞서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은 지난주 탑픽주로 클로봇을 소개해 주셨으니까 이번에 우리 윤혜린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래서 로봇주는 수익 줄 때 이렇게 챙겨가면서 매매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보시면 이제 제닉스 로보틱스가 단기 모멘텀으로는 가장 좀 좋아 보인다로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단기 물류 시스템 보유 기업이라서 이제 노란봉투법 이후로 지금 이슈가 돼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현대차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파업으로 공장이 못 돌아가니까 이제 이런 의존도를 줄이는 자동화를 우리가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봇이 지금 테마로는 작용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부각이 될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 제닉스 로보틱스는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로봇주가 되게 좋았었는데 로보티즈가 조금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 주가 상승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가 이제 유상증자로 인해서 약간의 조금 하락이 이어졌는데 이 유상증자의 내용을 보니까 결국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이 현지 공장을 이제 인수를 해서 생산 법정을 확보하고 우리가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조금 더 성장을 하겠다. 사실 중장기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상증자 모멘텀이 있을 때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추심이 조금 줄어든 상태일 텐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흐름이 이 5일선과 11선을 깨지 않는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가 로보티즈는 단기 이슈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로봇주 중에서 가장 조금 강력한 종목이다를 인지를 하시고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제닉스 로보틱스 또 로보티즈까지 특징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조선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부 조선 기자재 쪽에 오늘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조선 섹터 안에서 많은 분이 관심 있어 하실 만한 한화오션 지금 구간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4조 원 규모의 블록들 물량이 출회되면서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7% 넘게 빠지면서 11만 원 선까지 빠졌다가요. 현재는 약간의 낙폭을 회복하면서 한 4%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매각 가격이 보니까 주당 10만 7,100원이었더라고요. 지금 한화오션 이 급락을 좀 추가 매수의 기회로 좀 이용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좀 수익을 좀 챙겨보는 전략이 유효할지 이게 어떻게 참 보세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은 게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하면 한화오션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화오션이란 기업의 최근 신고가가 최고점이 12만 6천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손실이 나고 있다라고 하면 매수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이 너무 높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전 추가 매수는 오히려 좀 더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고 있다라면 전 챙기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아래 꼬리도 달리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내러티브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만약에 다음 주에 이 한화오션이 밀린다라고 하면 전 기간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르죠. 매매하시는 분들의 평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전 지금 만약에 수익이 충분히 나고 있다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종가 부근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 3, 4거래일 정도 나눠서 공략해 보는 게 맞지 여기서 오늘 좀 단기적으로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좀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화오션의 다음 주 흐름까지 좀 체크해보자. 만약에 다음 주에도 밀린다면 좀 소나기를 피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로 꾸준하게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ADC 대장주로 꼽히는 ABL 바이오가 지금 장중에 10만 원 선을 터치했고요. 그리고 지금 10만 원 선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사노피로 기술 이전한 임상 일상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앞으로 또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오늘 ABL 바이오가 52주 신고가 경신했어요. 여러 번 저희가 투자해놓은 시간에서도 언급이 됐었던 기업인데요. 다음 주에는 또 폐암 학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수급이 계속해서 확산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ABL 바이오가 주가 흐름이 정말 좋네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되게 축하드리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ABL 바이오는 우리가 시장에서 이중항체와 관련돼서 대장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ADC까지 확장이 되면서 계속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ADC 쪽 같은 경우는 사실 리가켄 바이오라는 기업이 대장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ADC 같은 경우는 항체와 그리고 페이로드 그리고 링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ADC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항체 같은 경우를 자체 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링커와 페이로드까지 다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몇 개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리가켄 바이오가 가장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26년도, 2027년도 계속해서 부각될 만한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그랩바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기술력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 건데, 만약에 후속주로서 ADC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을 매매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 리가켄 바이오도 한번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ABL 바이오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고 리가켄 바이오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다만 우리가 9월 16일 날 미국에서 FOMC가 진행이 되면 금리 인하가 될 겁니다.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 거의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될 텐데, 금리 인하가 되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게나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까지 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FOMC 전후로 해서 대응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FOMC를 전후로 해서 또 제약바이오 섹터 한번 세론 물량이 출회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 좀 주의하자라고 코멘트까지 주셨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부터 뜨거웠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셀비온과 퓨처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국내 방사성 항암제 1호 상업화 타이틀을 두고 두 기업의 경쟁이 정말 치열한데요. 셀비온의 임상 데이터가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면서 세론 물량이 출회가 됐고요.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하한가, 그리고 현재도 셀비온 20%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덕분에 뭐 퓨처캠으로 좀 수급이 이동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퓨처캠도 지금은 약보합권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이쪽 시장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셀비오는 지금 임상 이상 결과 때문에 투심이 지금 좀 나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모습을 봤을 때 이제 121선 깨지 않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으니 이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주목이 지켜주는지 요거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퓨처캠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제 음봉의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좀 이쪽에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셀비오는 우리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가 있겠지만,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상 3상 단계 진입 등의 이런 기술적인 지속성이 있는 포지션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성장 기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앞선 이런 셀비온보다는 퓨처캠을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관찰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 LNC 바이오가 핫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리투라고 해서 제2의 리쥬란이 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그 기대감이 불면서 리투 관련 종목으로 LNC 바이오가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LNC 바이오의 또 후발주자로 휴메딕스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요즘 스킨 부스터가 굉장히 핫한데 이 리쥬라는 아프고 또 뭐 엠보 볼록볼록한 게 생긴다 하는데, 이 리투는 그런 게 좀 적다고 하더라고요. 제2의 리쥬란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파마리서치의 그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봤기 때문에 앞으로 LNC 바이오도 좀 주목해봐야 될까요? 지금 워낙 우리가 이제 이쪽에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외 분들도 이제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리투의 시장을 봤을 때 우리가 LNC 바이오와 휴메딕스를 같이 좀 봐야 된다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이 기술력 자체는 LNC 바이오에 있고, 이제 이것들을 이제 판매하는 회사가 이 휴메딕스이기 때문에 좀 주가가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리투가 정말 제2의 파마리서치처럼
계속해서 이 시장이 상승을 한다면 사실 원천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 LNC 바이오가 더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굉장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의 접근은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파마리서치가 지금 거의 한 1년 이상 2년간을 연일 상승을 해왔던 것처럼 충분히 이 리토도 그 역할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LNC 바이오 그리고 그럼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휴메딕스는 지금 접근하기에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 기업은 여러분들이 조금 필수적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 순서로 이제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규 본부장님의 오늘 탑픽주 아까 CXL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기업이에요? 네. 그동안 뭐 시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오랜만에 네. CXL 쪽에서 하나를 준비를 해봤는데 엑시콘이라는 회사입니다.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고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기업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안 나왔지만 2023년도, 2022년도는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최근에 이제 오늘 거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 좀 받아가면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CXL이 나오게 되면 테스터가 사용이 되는데 그 테스터가 D램 테스터가 아니라 SSD 테스터와 거기에서 이제 기술력이 비슷하게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SSD 쪽에 대한 테스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요 엑시콘이 추후에 CXL 쪽에 납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제 CXL 쪽에 대한 모멘텀이 길지는 않지만 요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는 9,8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엑시콘이었고요. 이어서 윤혜림 대표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반도체를 들고 온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노이즈가 있어서 어느 정도 조정이 있었지만 사실 하이닉스 같이 꾸준히 이익을 내는 기업은 이런 노이즈가 있을 때 조정에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약간 이제 좀 고개를 돌리려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0만 원, 손절가는 제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최초인 것 같아요. 손절가 제시가 없는 거는 SK하이닉스 오늘 탑픽주로 오늘 윤혜림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